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랬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작품 속 인물이라면? 당신의 선택으로 정해지는 작품의 결말 만약에 극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만극의 유일한 캐스터 김선영입니다. 이번 주는 방송제 준비 관계로 인한 음악 방송을 저번 주에 진행했었는데요. 덕분에 저번 주 금요일 제39회 방송제 감을 성공리에 마쳤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많은 분들이 와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무대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때 그간의 노고가 눈앞에 싹 지나가면서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극장이 2주 만이니 저번 극장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저번 주에는 친한 미케토의 소설 상냥한 저승사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작품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레오라는 골든 리트리버 속에 갇힌 저승사자의 우여곡절을 다룬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말로 소개해드렸는데 어째 원작을 다들 읽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작품을 다룰지 한번 보러 가시죠. 하늘을 보거나 걷는 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피트 닥터 감독의 영화 소울입니다. 무명 재즈 피아니스트 존은 중학교 밴드의 시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재즈를 계속하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프로 재즈 뮤지션을 택하려고 하죠.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보내지만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재즈를 가르치고 선보일 때만큼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그마한 불꽃이 타오릅니다. 조의 어머니 리바는 조그마한 재봉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자꾸만 조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미쳐있는 것을 우려해 전업 뮤지션이 되는 것을 항상 반대해왔죠. 그녀는 조와 조의 아버지가 생활을 내팽겨치고 음악에 미쳐있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생활력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조, 나는 그 재즈라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해. 이제 제발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렴. 리바는 조가 음악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조는 여전히 자신의 불꽃을 키우길 원하죠. 이런 조에게는 소속 밴드도 없고 무대에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 조는 시간제 교사가 아닌 정직원이 될 것을 제안받습니다. 그에게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기회가 있지만 어째서인가 망설이게 되죠. 때마침 그때 조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잘 지내셨나요?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는 옛 제자로부터 유명 재즈 음악가인 도로시 윌리엄스의 밴드의 피아니스트가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그에게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죠. 저는 선생님을 믿거든요. 이건 흔치 않은 기회인 거 선생님도 아시죠? 맞습니다. 이건 조에게는 꼭 필요한 다시 없을 수도 없는 기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조 너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했으면 좋겠구나.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돈 같은 거 벌어다 주지 않아도 돼. 그저 이 엄마를 조금 더 생각해 주렴. 자꾸만 그의 어머니 리바가 눈에 밟혔죠. 외동인 자신이 콘서트 투어라도 하게 되면 집을 비우는 일은 일수가 되니까요. 만약에 극장, 당신이 영화 속 주인공 조라면 다신 없을 황금 같은 기회, 마음속의 작은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갈 것인가?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 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어머니의 곁에 머무를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조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조그맣게 타오르고 있는 불씨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붙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디션에 임하고자 했죠. 그렇게 오디션에서 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했습니다. 그 연주를 듣고 도로시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째서 이런 인재가 중학교 음악교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의 실력은 압도적이야. 도로시는 그의 손을 잡고는 자신들과 함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조는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행복해했죠.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에 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또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그렇게 존은 도로시 밴드의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죠. 그의 재즈는 많은 사람들이 밴드에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도로시에게 다음 공연은 매우 중요한 공연이니 꼭 시간 맞춰 오라는 당부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장난일까요? 존은 그만 졸음 운전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눈을 뜬 존은 자신이 영혼 상태로 저승길을 오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아직 죽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며 난동을 피워보지만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안 통하는 모양이네요. 자신이 그렇게 꿈꿔왔던 재즈 뮤지션이 되었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저승길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그는 결국 저승길을 이탈해 끝도 없이 떨어지다가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I got pushed 떠밀려왔어 올해도 찾아 헤맨 꿈의 문화
Cause 하늘이어서 단단한 달을 지어 Now I am high and I and I are island 너와 난 하나인 거야 너와 내 꿈의 island Run for your heart, run for your life, yeah 너와 내 꿈의 island Run for your heart, run for your life 친구가 되어 함께 걸어줘 Let's just run for our lives 손을 밀어 그리고 약속해 Let's just run for our lives 거기서 조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그곳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자신의 특성을 찾는 훈련을 하는 곳이었어요. 영혼들의 불꽃을 채우면 그들은 지구로 떨어져 생명이 되는 것이었죠. 조는 그곳에서 22를 만나게 됩니다. 22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으로 지구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2는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조는 그곳의 관리자에게 자신을 멘토라고 소개하고 22를 지구로 보내기 위한 훈련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어딘가 모르게 22와 자신이 닮아 보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말이에요. 이런 조의 진심이 22에게 닿았던 것일까요? 22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사실 22는 이 세상에서 지구로 한 발자국 내디딜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조, 나는 조 같은 뮤지션이 될 거야. 조만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을 할 거야. 그러니 지켜봐줘. 이 말을 마치고 22는 조의 손을 잡고 지구로 뛰어내립니다. 조는 자신이 떨어지는 느낌에 눈을 떴는데 앞에는 도로시 밴드와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는 병실에 누워 있었던 것이고 그는 이틀 만에 다시 의식을 되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조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태어났을 22의 안녕과 행복을 기도해주며 훗날 다시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배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 다음에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yeah. 아빠 행복하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딜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5,6,1,6 타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하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악의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yeah. 감사해 아직도 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 태원이 먹고 싶은 거 전부 시켜. 이 정도는 내가 사줄 거니까
야 지수형이 사준 치킨 손에 쥐어준 5만원 기억해 걸어 전화 꼭 받아 사줄 수 있지 나 이제 돈 많아 누구한테도 안 벌리네 손바닥 난 행복해 근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 난 배부른데 자꾸 찾아가 불안 속으로 일부러 난 인정받고 싶어 난 위로받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난 사랑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배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아빠 나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전화 받을 때마다 웃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어린 난 그 정도 목소리밖에 못해줘 빈 집안을 혼자 정리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해서 미안해 밥은 먹었니 이라 묻지 말아줘 아빠보다 맛있는 거 훨씬 많이 먹어 미안해 누나들한테 더 기죽지 않게 해줄게 더는 돈 얘기 안 하게도 벌게 저 사람들은 나의 성공이 가짜라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리 위해서 이겨내볼게 버려진 사랑마저 거짓이 되고만 가죠 괜찮지게 않아도 눈 감고 귀를 막어 사실 건 누나도 아빠를 위한 것도 아냐 나를 위해 지금도 나의 불행을 팔어 어디까지지 어디까지가 멀리 보라는 말의 끝 어린 나이지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직도 그런 척 할 수밖에 없는 나의 꿈 나도 나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나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 아빠 나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제 날 미워하는 내게 사랑을 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배 내가 오늘 만극의 작품 영화 소울은 올해 초인 2021년 1월 20일에 개봉했는데요. 픽사 영화 최초로 주인공이 흑인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픽사다운 아이디어와 비주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일부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공 존은 사실 죽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고 22에게 마지막 불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렇게 존은 지구로 돌아와서 항상 삶의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듯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모든 이에게 건네는 위로 같은 거죠. 물론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지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이 영화도 저도 듣고 있는 학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소울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결말이 궁금하다면 아니면 요즘 영화 볼 게 없다 하시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제작 김서은, 기술 이하빈, 진행의 김선영이었습니다.